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자산 거품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집이 얼마나 비싼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11기 접수 기간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글로벌 자산 거품 언제 꺼지나 숨만 쉬고 모아도 서울집 사는데 19년 필요해. 바꿔 얘기할 거 없이 지금 긴축이죠. 미국 금리 올리고 있고요. 한국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울 아파트 집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월급쟁이가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참고사항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글로벌 자산 거품. 이게 한국은 사실은 이제 그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가계부채가 좀 많은 편입니다. 뭐 OECD 국가나 모든 국가를 따졌을 때 GDP,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 대비 어쨌건 빚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아직은 뭐 연체 비율은 괜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체 비율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건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유튜브 세상에는 거시경제학이나 아니면 심지어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경제학 전공자가 굉장히 많고 이 금융이나 거시경제학을 되게 많이들 아세요. 그래서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이 많다는 사실을 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제일 좋지 않아요? 아는 척 하는 것보다.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화시키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만 공부를 하고 믿어요. 나머지는 잘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믿었었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책이란 책은 다 읽었죠. 제가 책을 많이 읽을 때는 정말 많이 읽었는데 저한테 도움이 되는 책이 있고 여러분 도움이 안 되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소화를 못한 것도 도움이 안 돼요. 이 재테크는 제가 알고 확신하고 행동하고 책임까지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쌓여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쌓여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우르르 왔다 갔다 하다 끝납니다. 그런 사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분야에서 자리를 잡고 꾸준히 버틸려면은 그냥 아는 걸로는 안 돼요. 말할 수 있는 거는 안 돼요. 확신하고 움직인 다음에요. 책임까지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좀 알고 말씀을 들어주세요.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은 이 뭔가 대출을 받았을 때 만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은행들이 만기 연장을 안 해주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 연체가 아니라 만기가 연장이 안 돼서 이 자산이 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건 신경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알게 모르게 대출의 연속성이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대출 이자를 내는 인생에 되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대출은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몇십 년짜리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거지 만기가 다 있어요. 짧은 건 3년짜리도 있고 전세 대출은 2년짜리 여러분. 그러니까 만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기를 까먹고 쓰다가 만기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연장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하나 만기 연장 거부당했습니다. 물론 조건이 안 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거부가 늘어나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어디서 체크할 수 있냐면은 대출 총량의 늘어나는 속도가 감소한다거나 대출 총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게 힌트가 되거든요. 제가 이걸 언제 배웠었냐면 제가 이거를 한 5년 전인 것 같아요. 5년 전에 유명한 사람 강의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저도 안 믿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뭘 믿었었냐면은 뭐 긴축이냐 아니면 돈을 푸냐 금리가 몇이냐 은행에 돈을 빌리면 1년에 내는 이자가 얼마냐 이 이상을 벌 수 있냐 그래서 막 이런 걸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하우스 푸어다 집이 사람보다 많다 한국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거에 엄청 신경을 썼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저한테 도움이 안 되고 제가 못 써먹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제가 진짜 재테크를 해보니까 진짜 만기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여러분이 또 말씀을 하시면 막 금리가 20%다 30%다 하면 망하겠죠.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예전에도 7, 8%까지 갔었는데 10%가 넘어가면 지금 사채거든요. P2P 사채 같은 경우에는 꺾기나 뭐 비용 다 치면 12%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건 심한데 그게 만약에 어쨌건 갚을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만기 연장 안 되면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빵빵빵빵 터지거든요. 그걸 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만기 연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기 연장을 안 해주는 그 행위를 은행이 그렇게 쉽게 안 합니다. 왜냐면 은행에도 굉장히 무리가 가고 그렇게 되면은
기업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 좀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긴축을 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미국이 긴축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플레이션 파이팅. 인플레이션을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상승이잖아요. 웨이지 인플레이션이라고 지금 임금 상승도 문제잖아요. 그럼 임금 상승에다가 원자재 다 올라가고 옮기는 운송비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올라가면은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미 많이 올랐죠, 여러분. 이미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서로 맞지 않잖아요. 인플레이션이란 기조 자체는 어쨌건 부동산도 떨어지기 어려운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건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는 이유로 부동산이 내려갈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역사상 금리랑 부동산의 시세가 완전히 연동된 적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 숨만 쉬고 모아도 서울집 사는데 19년 필요. 제가 이거 뭐라 그랬죠? 이 기사 영원히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30년 전부터 앞으로 영원히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부모님 때도 저희 선배님의 세대에도 월급만 모아서 집 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뭐예요? 대출을 통해서 샀죠. 아니면 뭐예요? 앞에 집을 팔아서 다시 샀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집값이 많이 비싸고 내가 월급을 모아서 집을 못 사는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그냥 받아들인 사람이거든요. 이게 정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런데 제가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그렇지만 저한테도 그래요. 저한테도 뭔가 가지고 싶은 집이나 가지고 싶은 주거 형태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과 베팅이 필요해요. 그냥 노동 갖다는 안 돼요. 몇 가지 베팅해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비싸요. 여러분 여기 이 롯데타워 있죠?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몇백억 해요, 여러분. 이 오피스텔인데 어떻게 삽니까, 일반인이?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모아서 사기 어렵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팔리잖아요. 얘네 다 팔리잖아요, 지금. 이 잠실이잖아요. 어떻게 다 팔려? 여기 롯데 있네요. 이게 어떻게 다 팔리겠어요? 걔네가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중요해요. 쟤네는 뭘로 돈을 벌었나? 그런데 이 많은 집이 수십억씩 하는데 다 샀죠.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딴 짓을 했다. 뭔가 이상한 짓을 했다. 얘네 월급만 모아서 산 게 아니다. 예, 맞아요. 월급만 모아서 산 거 아니에요, 얘네. 그러면 국가가 여러분 바보입니까? 얘네가 전부 다 뭔가 위법을 했으면 안 걸렸겠어요? 제 말이 너무 억지인가요? 이게 지금 몇 세대예요, 여러분? 잠실 엘리트에다가 5단지에다가 뭐 아시아 선수촌에다가 저기 파크리오에다가 이 롯데에다가 롯데타워에다가 여기 다 합쳐보세요. 여기 지금 엄청난 세대가 들어서 있는데 이 가격이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평생 모아도 못 사는 가격인데 얘네는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 어떻게 샀겠냐고요. 다 탈법, 불법이에요? 그럼 걸렸죠. 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세상이 완전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 서로 견제를 한단 말이에요. 100% 깨끗하단 말은 못해요, 저도. 제가 나가봐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면 이거 원망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니까 얘네가 어떻게 샀는지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샀습니까? 뭐 부모님께 물려받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요즘 산 사람은 연끌을 해서 대출해서 샀든가 앞에 다른 집을 팔아서 샀겠죠. 앞에 다른 집은 어떻게 샀겠어요? 그거 대출받아 샀겠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 세상은 이렇게 된 거예요. 월급 모아 사는 사람이 없고 대출받아 사든가 아니면 앞에 아파트를 팔아서 아파트를 사든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아파트를 사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인데 우리는 아직도 이걸 인정하면서 내가 월급만 모아서 아파트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여러분 이 기사가 왜 계속 나오겠어요? 숨만 쉬고 모아도 서울집 사는데 19년 필요해. 서울집이 가지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집을 아무도 갖고 싶지 않다면 이딴 기사가 왜 나오겠습니다. 서울집 다 갖고 싶죠. 직장이랑 모든 인프라가 여기 다 있으니까. 외곽에 나가도 어르신들 병원 때문에 다 서울로 돌아옵니다. 실버타운 다 실패했어요. 서울이 좋은 거예요. 그럼 서울집 가지고 싶죠. 근데 서울집 가지는 방법이 월급만 모아서는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거 읽고 있으면 뭐합니까? 방법을 찾아야지. 남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샀는지. 그럼 대출받아 샀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집 사면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못 사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원망만 하면서 이런 기사를 응원하고 있든가 뭔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사라 말라 합니까? 이게 아니라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요? 집값 떨어지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정말 계속 말씀드릴 건데 이건 알아주세요. 여러분 집값 떨어지면 절대 못 삽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절대 못 사요. 살 수 있는 사람 1%예요, 1%. 왜냐면 제가 여러분 지금 요새 집 왜 안 사세요? 지금 집 안 사시잖아요. 그럼 저한테 뭐라 그러세요?
야, 꼭지잖아, 멍청아.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니까요. 어차피 집을 살 때는 우리 어른 세대 때부터 항상 비쌌고, 항상 월급으로 살 수 없었고, 항상 대출은 이렇게 불안정해 보였고, 항상 남들은 도둑질한 것처럼 보였고 그래요. 지금 사회가 멀쩡한데 여러분이 비정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랬다고요, 원래. 이랬고, 저는 글로벌 자산 거품이란 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딴 뜻은 없어요, 진짜.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른께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는 월급 한 2년 모으면 집 샀어요? 한 월급 한 5년 모으면 집 샀어요, 서울에? 물어보세요. 옛날에 한양일 때부터 못 샀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그렇게 실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